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가 추락했는데요. 보조밧줄만 달았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이 사전에 이 청소업체에게 보조밧줄을 구비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지켜지지가 않은 겁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셈인데요. 고층 외벽 작업 중에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 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50건이나 됩니다. 선진국 관열에 올랐다고 하는 대한민국. 안전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3달 동안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계획대로 단계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정부가 검토 중인 백신 패스 도입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역 코로나19 상황 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진재 기자. 네, 우선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30일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3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25명 등 2,564명입니다. 전날보다 321명 줄어든 수치인데요. 수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지난 24일 이후 일일 확진자는 일주일째 요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2,656명인데요. 지난 7월 7일 1,2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6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3달 가까이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중입니다.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대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좀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30일 0시 기준 경기도에서는 8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김포시는 22명, 부천시는 48명입니다. 인천에서는 부평 29명, 계양 9명 등 1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체 신규 확진자의 77.5%가 나왔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점차 올라가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독일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서 국내 백신 패스를 도입할 경우 미접종자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인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며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청원인은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송 대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백신 패스가 실제 도입될지, 또 도입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체계를 10월 1일 발표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백신 패스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후 확진자 수가 치솟으며 지난 25일에는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제 슬슬 일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게 다시 먼 얘기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 수 추이는 어떨까요? 확진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위중증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많았는데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 중환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30명 전후를 기록했던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의 중증 위험은 77%, 사망 위험은 73.7%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그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안 돼서 접종을 못 맞으셨던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 사망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노력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5.5%, 완전 접종률은 48%가량인데요.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인원수에서 식장의 크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마 내년에 전 세계가 70% 이상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고 나머지는 델타에 감염이 돼서 수동 면역을 얻는 경우에 일정 시간 내에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기본,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심상정 국회의원이 인천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영흥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환경 관련 공약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서해 5도에 평화 경제협력 지대를 조성하는 등 인천을 평화 수도로 이끌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상정 국회의원이 구상한 인천은 기후비전 평화도시. 말 그대로 인천 지역 핵심 공약의 주제는 환경과 대북 정책입니다. 먼저 환경의 경우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핵심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의 바람대로 2025년에 운영을 종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종료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전성, 이익 등을 지역사회와 논의해 추진하고 자원순환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은 동아시아 그린 동맹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녹색 평화협력 공동체로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접경 지역인 인천을 그 중심에 놓겠다는 겁니다. 특히 서해 5도는 평화경제협력지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비전 평화도시 인천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극복과 평화협력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인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토대 위에서 인천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확실한 녹색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거대 양당 체제가 지속되면서 민생과 미래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저 고발 사주와 화천 대유뿐입니다. 이대로 내년 대선이 다시 양당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은 다음 5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정치의 재방송만 보시게 될 겁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외에도 제2인천의료원 건립과 지역 주치의제도 확대,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 조성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2019년 부천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당시 건설사에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건설 현장의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현장 안전 수칙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8일 오전 부천 상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설비 자재를 나르던 50대 근로자 A씨가 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도중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기본 안전규칙을 강조하는 매뉴얼이 나붙었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인천 부평과 서구에서도 지난 8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많아 도심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부천 지역 내 크고 작은 건설 현장은 모두 450여 곳.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사고에 실제 현장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말도 못하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치는 것조차도 지금 기절을 해요. 그러면 근데 이게 무지무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 근로자들도 정신교육을 엄청 시켜요.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 위반과 직결돼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전국 건설 현장 8,400여 개소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현장에서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만 지켰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던 겁니다. 개인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해야 되고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장 주변 시민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근로자 사망이나 대규모 참사까지 이어지는 건설 현장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위태로운 안전 불감증부터 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부천 지역화폐인 부천페이의 충전 한도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부천시는 30일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한 달 30만 원이었던 부천페이의 충전 한도액을 10월 1일부터는 50만 원까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사용자는 충전 금액에 대한 혜택을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천페이 카드 발행액은 지난 27일 기준 1,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일 오전 9시 50분쯤 부평구의 한 아파트형 공장 7층에서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로 운전자가 다리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물건 운반 등을 위해 만든 통행로에서 구조물을 뚫고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비대면 축제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에는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계양 구민의 날 축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계양구는 매년 이맘때 계양 구민의 날을 기념해 가을 음악회와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지만 올해는 야외 행사 없이 구민의 날 기념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3년째 야외 행사가 중단된 건데요. 계양구는 10월 5일 기념식을 계양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축하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입니다. 자,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과 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부평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의 조병창이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바로 미쓰비시 줄사택입니다. 지금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구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지난 29일 민관협의회가 2차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협의회는 줄사택을 보존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 개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옛 시장 관사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인천 송악동의 옛 시장관사가 역사 산책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소식입니다. 시장관사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01년 어느 일본인 사업가에 의해서 지어졌는데요. 광복 이후에는 레스토랑과 사교클럽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1967년부터 인천 시장 관사로 사용되며 모두 17명의 시장이 바로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개항장의 역사를 품고 있는 옛 시장 관사, 지역의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